제가 젓가락을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해도 그냥 휘어지기만 하고 다시 또 제자리 돌려놓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손톱깎이 같은 경우 이제 10년 넘어 쓰고 있거든요, 하나를. 아직까지도 그냥 손톱이 그냥 딱딱 그냥 아주 잘 깎입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신은이TV의 언니 신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참 많은 부분들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차 중에서는요, 볼보라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해요. 했어요.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차가 못생기던 예쁘게 생기던 자리가 불편하던 불편하지 않던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사람의 안전만 생각하는 차면 좋겠거든요. 근데 볼보라는 자동차를 보니까 맨 처음 탄생할 때부터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에 놓고 그러고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볼보 자동차 내에서 테스트 과정이 있는데 그 테스트 과정 전부가 사람의 안전을 놓고 테스트한 거라서 안전의 대명사는 바로 볼보 자동차였죠. 그래서 볼보를 정말 사랑했었는데 우리나라 차들도 여기 못지 않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 현대차들,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차들이 볼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물론 저리 가라는 아니지만 그 등급이 동급의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전진단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있어요. 거기서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충돌했을 때 안전성 테스트를 하는 아주 혹독한 기관이라고 유명하죠. 그 기관에서 볼보라는 자동차는 계속 안전 최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럼 다른 차들은 어땠냐? BMW, 여러 가지 외제차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들이 통과했냐? 아니요. 통과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구역이었죠. 근데 우리나라 차가 거기 가서 통과가 됐어요. 현대차들이. 제네시스 이런 차들. 뿌듯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뿌듯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안전 테스트가 5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등급을 다 받은 거예요. 가가지고 볼보 같은 차들, 역사가 그렇게 긴 볼보 같은 차들하고 경쟁을 해서 똑같은 등급을 받은 거예요. 안전 등급을. 다른 차들이 받지 못하는 등급을. 유럽 쪽에서 나노라 하는 차들이죠. 유럽의 얼굴 같은 대표적인 차들이 그 미국에 있는 안전 테스트 기관, 거기에서 겪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차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차가 거기 가서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차들이 이렇게 될까? 그거를 좀 찾아봤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사고가 나면 차가 이렇게 딱 찝히죠. 찡코가 된다고 하죠. 종이카푸레기처럼. 이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차예요. 근데 볼보 같은 자동차를 보면은요, 앞에 기관이 있는 쪽은 그 사고가 나면은 다 뭉개져요. 거기는 싹 뭉개지는데 뒤에 사람이 타고 있는 이 본체, 이 기관은 그냥 탄탄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앞에 뭉개지는 부분은 철이 있는데 그 철이 다 특수 제작된 철이라서 빵 깨지거나 휘구러지거나 이런 철이 아니라 그 충격을 그 철이 흡수를 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그 충돌의 힘을 앞에 있는 기관이 다 받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충돌의 힘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안전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또 특히나 더 안전하려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쪽 본체죠. 본체 부분을 싸고 있는 그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정말 막강한 철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도 이게
뭐 부러지거나 휘거나 이러지 않을 막강한 철이 그 사람이 타고 있는 본체 부분을 이렇게 테두리로 집을 짓는 것처럼 기둥이 되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볼보 자동차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 제네시스 이런 차들, 이 차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 등급을 받으려고 혹독한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충돌을 했는데 그렇게 앞에는 찡코가 되고 뒷부분은 사람이 탄 부분은 정말 안전하게 딱 보호가 돼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지. 역사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방될 때 그때쯤에 현대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차들, 뭐 유명한 차들 있잖아요. 뭐 BMW나 뭐 벤츠나 뭐 이제 말했던 볼보나 이런 차들은 역사가 참 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들과 지금 동등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 현대차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죠. 미국뿐만 좋아하나 유럽 국가들에서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제가 아직까지 볼보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현대차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볼보는 과거형이었어요.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저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철강 쪽이라고 해요. 철강 산업 쪽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강 쪽도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73년도에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해서 100만 톤의 철강이 생산이 됐더라고요. 또 2013년도에는 6천만 톤이 넘는 철강이 생산이 됐어요. 6.25가 터지고 나서 다 폐허가 된 속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에 박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젓가락, 손톱깎이 이런 것들을 중국 거를 저희는 썼었어요. 북한은 손톱깎이도 없거든요. 가위로 이렇게 깎으니까. 그래서 중국 거 손톱깎이 썼는데 손톱깎이 쓰잖아요. 한 2달만 쓰면은 손톱 깎을 때 손톱에 이렇게 자국만 나고 꽉까지지가 않아요. 손톱깎이가. 그래서 못 썼거든요. 중국 손톱깎이. 그렇게 쇠가 철이 이렇게 무뎌지는 거예요. 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밥을 먹다가 젓가락 같은 거 툭 부러져요. 그냥 내가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힘줘서 밥 먹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밥, 뭐 시금치 반찬 이런 거 떠 먹는데 젓가락이 팅 하고 부러져요. 뭐나. 근데 북한은 그런 것마저도 없으니까 그거를 잘 썼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자동차가 그렇게 외국의 차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안전 등급을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이 젓가락, 손톱깎이 이런 것들, 이 철강 쪽이 정말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젓가락을 이렇게 부러뜨리려고 해도 그냥 휘어지기만 하고 다시 또 제자리 돌려놓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손톱깎이 같은 경우 이제 10년 넘어 쓰고 있거든요. 하나를. 아직까지도 그냥 손톱이 그냥 딱딱 그냥 아주 잘 깎입니다. 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발전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중국에서 생산량을 높인다고 하죠. 뭐 한국을 따라잡겠다. 당연히 생산 많이 하겠죠. 뭐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따라하긴 하겠는데 질은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산량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철은 질, 고퀄리티의 철을 생산해내는 거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우리나라 철이. 소비로 따지면 세계 1순위, 1위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말하다가 손톱깎이를 말하다가 젓가락까지 말했는데 자동차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자동차 앞부분 다 쇠로 그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렁물렁한 쇠여야 되고 충격을 흡수를 하는 쇠여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것도 얼마나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막강하게 테두리 기둥을 해주는 그 쇠, 그 철도 또 얼마나 많은 기술이 들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발전된 나라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